안녕하세요, 선생님. 회복 탄력성 고고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강사 이동현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과 건강한 마음 가꾸기라는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설명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전체 차시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회복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소중한 나의 가치 찾기와 삶의 목적 탐색에 대해서 수업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소중한 나의 강점 찾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연습, 그리고 자기훈련관 연습으로 구성된 전체 차시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각 차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수 프로그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회복 탄력성 개념과 등장 배경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관련된 단어나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면서 개념을 적용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가 얼마인지 검사해 보면서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개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본 차시를 통해서 개발하게 될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 하위 요인은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원인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가위와 풀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운영하시기 전에 해당 준비물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릴 활동은 나를 소개하기 활동인데요. 나를 소개하기 활동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A4 용지를 활용한 질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A4 용지를 세로로 3등분 하실 수 있고요. 각 칸에다가 학생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자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세 가지 질문을 예시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배경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질문지를 새롭게 구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맨 왼쪽 칸에는 오늘의 기분을 1점에서 10점까지로 표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살면서 가장 뿌듯할 때, 세 번째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다 적었다면 모든 분들과 함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가고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몰랐던 친구들의 감정과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총 세 가지인데요. 무엇보다 모든 활동으로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이 학생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1대 다로 운영하시게 되면 학생들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소수의 학생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활동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만큼은 꼭 모든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도록 선생님께서 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활동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분위기를 풀어가는 시간인데 자기가 적은 내용이 말하기 부끄러운 학생이 있다면 그냥 두시고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지의 항목에 따라 나에 대해 적어보고,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에게 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빈칸에 자기에 대한 소개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서 자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서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정말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많이 적히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이동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은 나는 점심시간만 되면 배고픈 이동현입니다, 혹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깜찍한 이동현입니다 등등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적어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풀어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앞선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의사항을 동일하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시간인데요. 회복 탄력성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1차 시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회복 탄력성의 등장 배경, 그리고 개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왜 회복 탄력성 능력이 중요한지를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 비유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음의 근육이라는 비유를 학생들이 정말 잘 흡수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마음의 근육이라는 비유를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훨씬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데요. 특히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인물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인물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조앤 케이 롤링에 대한 소개를 해줬습니다. 조앤 케이 롤링이 얼마나 힘든 역경과 고난을 겪어왔고,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소설까지 쓸 수 있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발문을 통해 이 스토리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예를 들면 조앤 롤링은 실패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조앤 롤링의 연설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같은 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조앤 롤링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조앤 롤링 하버드 연설에 대해 검색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영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에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서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적용하고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회복 탄력성 관련 단어와 그림까지 함께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오려 붙인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접근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활동지, 신문지, 가위풀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학생들이 신문에서 회복 탄력성 관련 단어를 찾아보는 활동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신문에서 단어나 글자, 그리고 사진을 오려 붙이면서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활동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진심, 행복, 도움, 회복과 같은 여러 단어들을 직접 찾아보게 되고요. 에너지,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사진을 찾아보면서 이 회복 탄력성 개념을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얘들아,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에다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그림 혹은 글자들 생각하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회복 탄력성 신문 찾기 수업을 하다 보면 종이 신문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대면 수업 상황이라면 태블릿 PC나 휴대폰을 활용해서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읽으면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단어, 사전 등을 찾아 적어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고요. 만약 비대면 수업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젠보드나 줌을 활용해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회복 탄력성 신문 관련 단어 찾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 탄력성 사전 검사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김주환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회복 탄력성 관련 서적을 통해서 이 사전 검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지고요. 응답을 하고 학생들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까지 학생들이 응답을 하게 되고, 옆에 점수화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점수를 총합하여 회복 탄력성 지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 사전 검사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혀 있는 검사지 안에 용어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미리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응답한 후에 점수를 계산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항지를 읽다 보면 역책점 문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책점 문항은 부정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한 숫자를 그대로 점수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책점 문항은 내가 응답한 숫자를 6으로 뺀 점수가 자기의 점수 계산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응답을 다 작성한 후에 점수를 계산하도록 안내해줘야 학생들이 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암산을 하게 되는 경우나 계산을 하면서 종종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검사 점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계산에 실수가 없도록 선생님께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검사지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니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계획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사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검사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학생들의 진짜 회복 탄력성 지수를 온전하게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왔을 경우 자기의 회복 탄력성 능력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이라고 꼭 안내를 사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는 성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학생 평균은 더 낮을 수 있음을 안내하셔서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학생들이 검사 결과를 두고 서로 놀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온 친구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높은데 너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낮다면서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쿨하게 넘어가서 괜찮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크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학생은 수업에 참여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네 번째, 회복 탄력성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 가능한 특성임을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이 검사 결과를 자신의 고정된 그리고 불변하는 회복 탄력성 능력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점수가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중간으로 나오든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복 탄력성 지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 가능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성 검사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자기조절 능력으로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 평균 점수는 63.5점입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능력으로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인 평균 점수는 67.8점입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성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 삶과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인 평균 점수는 63.4점이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합 점수는 평균 195점 이상이면 회복 탄력성 평균에 해당하고요. 만약 총합 점수가 170점 이하라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 작은 불행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점 이하라면 사소한 부정적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안심이 되는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2점 이상은 상위 20%에 해당하고 220점 이상은 대단히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웬만한 불행한 사건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학급당 212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3,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차시 회복 탄력성 개념에 대한 수업은 종료가 되는데요. 각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들께서는 돌아보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회복 탄력성 개념을 정리하고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수업 돌아보기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특성과 배경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인상 깊었던 내용과 활동에 대해 물어보거나 새롭게 발견한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오늘 활동을 다시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회복 탄력성과 오늘 활동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란 나의 언어로 어떻게 정해 볼 수 있는지를 제시하신다면 학생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기 활동입니다. 이 감사일기 활동은 본 차시뿐만 아니라 전체 차시 동안 계속 이어져야 하는 활동이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신경 쓰시고 이거를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일기는 선생님들께서 미리 전체 차시 전에 사전에 공책을 나눠주거나 각자 갖고 있는 공책을 활용해서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거기에 적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의 일상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도록 하는 건데요. 꼭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2개에서 3개 정도 간단하게 쓰더라도 매일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감사 일기는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잘 검증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요. 이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최대한 매일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숙제로 내주실 수도 있고 수업 시간 환경에 따라서 수업 시작하면서 동시에 작성하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일기는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감사일기를 다 읽어보신 후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셔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1차시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부터는 소중한 나의 가치 찾기와 삶의 목적 탐색에 대해 수업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연습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